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개막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행사장에 또 많이 모여주셨네요.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저를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고 화면 옆에 있는 저를 또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신기하고 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접속만 한 채로 뭐 식사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틀어놓고 딴짓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다 메타버스의 감성이고 메타버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의 일상화로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민간주도 정부 지원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지난 5월 18일에 출범했고요. 그 후속 조치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이자 하나의 큰 기업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여러 기업과 주체가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공급 수요 기업, 이동통신사, 방송, 미디어 등 여러 산업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민간 자율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으로 밝은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산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측 하단에 스마일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모티콘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박수랑 환호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자, 박수! 뜨뜻미지근한 느낌인데요. 여러분 아직 어색하시죠? 메타버스가. 자, 그럼 이번엔 환호! 하고 계신가요? 좋아요. 밝은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내해 드릴게, 행사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진행 요원들이 군데군데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메타버스의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라 대왕고래!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늘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한번 감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공중에서 우아하고 여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대왕고래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메타버스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 3D 모델을 만들어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번 만들게 되면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면 물론이고 다른 메타버스 솔루션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3D 모델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왕고래와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적으로 각 동물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움직임이 핵심이고요. 제품의 경우에는 세세한 부품의 정밀한 표현이 핵심이 될 텐데요. 제품의 3D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큐어 글래스라는 VR 디바이스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분해 조립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3D 모델로 분해 조립하는 모습을 함께 구현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또한 그 구현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컨퍼런스홀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보셨을 텐데 이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에서는 솔루션 디바이스 존, 콘텐츠 서비스 존으로 구별해서 국내 최초로 국내 XR 기업이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 형태를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3D 모델로 감상 가능한 가상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군데군데 좀 구경을 해봤는데 굉장히 실감나실 거고 무엇보다 굉장히 자세합니다. 꼭 그 안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개막식 이후에 직접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구경을 다 샅샅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메타버스 하면서 요즘 또 뉴스에서 메타버스 용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메타버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잠깐만, 저만 이해 안 돼요? 메타버스 도대체 그게 뭐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가상현실 이런 거 아닌가요? 주식 테마주? 게임이요? 저마다 다른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어떤 공간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 비대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와 전시회를 구경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연인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도 있죠. 와, 심지어 상상하던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메타버스가 초월하는 것은 시공간뿐만이 아니죠. 장기화된 비대면 일상 속 교육 미디어, 쇼핑 커머스, 의료 건강, 제조 정비, 공공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함께합니다. 단순한 공간 그 자체를 넘어 메타버스 생태계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제공하죠. 우리를 한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은 메타버스 생태계에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미래엔 메타버스 생태계 속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와 융합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아바타로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넘나들며 여행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고요? 이것만은 명확하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메타버스 공간 속 그 모든 것들은 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더욱더 소통하고 더욱더 자유로워지세요. 물론 메타버스를 통해서 말이죠. 늘 마시던 걸로 주세요. 아메리카노, 대짜. 어떠셨습니까? 공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의 환경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얼굴을 너무 비슷하게 만드셔가지고 뭔가 메타버스에 간 보람이 없다는 느낌. 예. 몸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몸은 줄여주고 다리는 늘려주셨는데요. 얼굴은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정말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미래에는 메타버스 생태계 속 디지털 화폐가 실제 경제와 융합되고 하나의 아바타로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고,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고 혼합되는 세상이 될 메타버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소프트웨어 정책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아바타는 안 만들어 주시나요?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김정삼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오픈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5월에 출범을 했고 현재 500여 개의 기업이 8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원칙이라는 원칙에서 그동안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간사기관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앞으로 조만간에 메타버스 협회가 출범한다고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협회가 이 얼라이언스와 함께 얼라이언스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민간 주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서 결성된 각 계획되는 플랫폼과 서비스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술 개발, 또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들, 그리고 데이터, 또 관련된 기관과 부처들 간의 협조,
그리고 선제적 규제 혁신 이런 다양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얼라이언스 사업들은 일회성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개발되는 어떤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콘텐츠 기획자들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나 이런 제작 도구나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도록 경진 대회라든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생태계에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정부에서 얼라이언스에서 계획된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도 공모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단순 아이디어나 어떤 일회성 어떤 컨텐츠 제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결국 지금 보시면 결국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메타버스를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해외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메타버스 세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고 여가를 즐겨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K 콘텐츠가 성공할수록 우리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하고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얼라이언스에서 계획되는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들이 우리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스스로 메타버스를 설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아키텍트가 나오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양성되고 또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 상품을 기획 생산하고 또 거래 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할 수 있다면 이 얼라이언스의 역할은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구심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으로 이제 얼라이언스가 계획되는 과제들은 우리 과기정통부뿐만 아니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산업부, 중기부 다양한 부처들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일회성 단순한 정부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전들을 협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 과제 프로젝트들을 많이 기획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다시 한번 우리 오픈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모티콘 한호도 감사합니다. 예, 김정삼 소프트웨어 정책관님이셨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요즘 K-팝 그리고 K-컨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를 한 번 더 살려야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음악, 리듬, 흥폭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자리니만큼 아주 특별한 분들의 축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예, 바로 이터니티입니다. 이터니티는 국내 기업 펄스9의 딥페이크 기술을 응용한 딥리얼 기술로 만든 버추얼 걸그룹인데요. 이분들입니다. 딥리얼 AI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얼굴을 생성 및 합성하는 기술로 이번 노필터 뮤직비디오에 딥리얼 3.0 기술을 적용해서 시선 처리부터 인물의 각도, 입꼬리 등의 변화를 주고 풍부한 감정 표현과 모습을 구현했는데요. 표정과 행동과 춤, 현역 걸그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퀄리티에 굉장히 놀라고 계실 텐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죠. 이번 축하 공연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 버추얼 휴머는 몇 명일까요? 예, 버추얼 휴머는 몇 명일까요? 자,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써주세요. 정답은 영상이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터니티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시온, 채연, 이터니티의 다인입니다. 이터니티가 K-팝 가상 걸그룹이라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는 K 가상 콘퍼런스라면서요. 컨퍼런스 홀에서는 얼라이언스 중간 발표회와 국내외 전문가의 연설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지훈 최고 비전 책임자님, 조시 애널 리더님, 이따가 유익한 연설 기대할게요. 전시홀에서는 전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3D 모델로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고, 미팅룸에서는 아바타로 회의도 할 수 있죠. 3차원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메타버스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화이팅! 조금 나 안 할게 난 원래 예쁜 애니까 Back up 왜 굳이 하나만 해난 skip 그게 멋지니까 바른다면 날 좋아해 날 좋아해 애교될 수도 있지만 Know who I am know what I do 그 새끼 내게 물어봐 대답해줄게 더 솔직하게 그게 내 얘기쓰니까 사랑해도 나중에 해놓고다 솔직하게 yeah yeah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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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내지 마 있는 그대로가 좋아 어차피 내 눈안 훑어만 수만 가지 입히고 입히고 입히면 입혀진 flower 딜리트 빼내고 지워도 여전히 flower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 already good 나쁜 말들이 널 괴롭히면 go bad 날 믿는다면 거짓말일 듯난 널 믿으니까 믿어주기 소원해 yeah. 날 좋아해 날 좋아해 애교될 수도 있지만 Know who I am know what I do 그 새끼 내게 물어봐 대답해줄게 더 솔직하게 그게 내 얘기쓰니까 사랑해도 나중에 해놓고다 솔직하게 yeah yeah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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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줘 이게 내 솔직한 모습이야 내려온 햇빛을 가득 머금고 이렇게 눈부신 빛을 낼 거야 너에게 전부 보여줄 거야 대답해줄래 더 확실하게 그게 내 얘기쓰니까 사랑해도 나중에 해놓고다 솔직하게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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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니티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모티콘 방송 부탁드립니다. 와, 네, 여러분 제가 버추얼 휴머는 이분들 중에 몇 분일까요? 라는 퀴즈를 미리 내드렸죠. 여러분 몇 분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실제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정답은 한 분입니다. 한 명만 버추얼 휴먼입니다. 저도 모르고 왔으면 그냥 세 분 다 그냥 리얼 휴먼으로 봤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인사드릴 때 보셨던 빨간색 머리를 한 다인님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다시 아마 돌려보셔야 좀 감이 올 듯 말 듯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자, 정말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음을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조연설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 책임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저는 이제 25분 정도 되게 짧은 시간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메타버스가 바꿀 이제 산업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이제 메타버스를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과기정통부가 보는 시각이나 그다음에 문화관광부가 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도 콘텐츠 쪽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임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XR 기술이라 그러죠. VR, AR 이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사실은 저는 다 같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가 이제 산업 생태계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지난 사이클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걸 미래로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대한 사이클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한 20년 정도 사이클로 좀 IT 산업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20년이 걸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또 정확하게 20년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이제 삶의 행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보급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보급이 되고 동시에 사용자들의 행태까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뀌는데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그 가격이 떨어지고 보급되고 그다음에 또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전파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벌써 한 2번 정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번 메타버스 사이클을 저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아주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PC나 PC 윈도우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클의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사이클 얘기할 때는 역사적 사이클 얘기할 때는 처음 개발될 때보다는 많이 보급됐을 때를 시점으로 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수레바퀴가 돕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 개발은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된 시점은 대략 한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IBM의 PC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용산이나 이런 데서 싼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됐어요.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듯이 1990년대에 팍팍팍 늡니다. 이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확 내기 시작한 시점은 이게 여기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1995년,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서 1995년에 윈도우 95가 발매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거기 뒤이어서 오피스 제품군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황제 의 기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기보다 이 소프트웨어를 잘 돌려주는 그 칩이 중요했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텔과 윈도우에 그 열심히 나갔던 시대를 윈텔 제국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서 20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10년이 지난 거죠,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90년대 말에 한국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이제 90년대 말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혁명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이클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클은 대략 한 2007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14년 차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도 아직 한 5년 정도 더 시간이 남은 거죠. 초반에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노키아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 개발하기 시작한 한 거는 뭐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되게 오래된 건데 2007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킬러가 발매가 되면서 그때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초반만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늦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아직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것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이제 LG전자와 맥킨지 컨설팅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9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2012년이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억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인터넷의 웹페이지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걸 움직이겠다라고 움직여서 바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급상승을 하게 되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인터넷 쪽에서도 웹 쪽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후보였지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유튜브를 가져오게 되면서 모바일 시대에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쪽에서 한 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대로 남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몰락했던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모바일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그런 기업이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PC에서 들어가는 칩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부분에 있어가지고 퀄컴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면서 인텔의 자리를 밀어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에서 봐서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측면에서 봐서도 더 이상 검색이라든지 또는 우리 작업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개인들이 훨씬 중요해졌고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걸 통해서 거의 우리 삶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정도부터 모바일 올리,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림의 편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틱톡에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전성기,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하면서 오늘날 이제 네이버를 넘어서는 그런 사건도 올해 벌어졌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의 핵심이고요. 아마 이 사이클은 지금 한 14년 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이상 더 갈 것 같아요. 이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깔려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와서 우리 삶이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90년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시가총액이 비슷했는데 첫 번째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뜨고 애플은 뭐 거의 못 뜨고 있다가 이제 아이폰과 함께 급부상을 해서 2011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사이클과 함께 큰 변화가 나타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퀄컴하고 인텔의 마켓캡을 본 건데요. 인텔은 사실 반도체 산업의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퀄컴이라는 회사하고 비교가 될 회사가 원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2008년, 2007년에 이제 아이폰 발매가 됐잖아요. 이때부터 2008년부터 조금씩 갤럭시 폰이나 이런 데에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따라졌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2012년에 벌어집니다. 2012년에 퀄컴이 이제 인텔의 마켓 시가총액을 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텔 퀄컴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뒤로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 같은 데에서 독자 칩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아주 오래 가진 않았지만 이게 그 아까 보여드린 사이클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이 세 번째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는데 약간 좀 빨랐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사이클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부품도 떨어져야 되고 저렴한 하드웨어가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쯤에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안정화가 되고 네트워크도 지금보다 좀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완전 3D 비주얼 쪽으로 중심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변수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2020년에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세일즈가 아이폰이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 비슷하게 뭐 한 달에 100만 대 정도씩 나가는 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처럼 완전 보급이 되는 데까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무거운 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돼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몇천억씩 하는 소프트웨어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와 가지고 한 5개월 동안에 그 오큘러스 스토어를 이제 운영한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오큘러스 스토어가 등록이 되기만 하면은 10억 원 이상 매출을 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업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오큘러스에 등록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이 웹이나 또는 모바일만 준비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자연스럽게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수가 늘게 되면서 이 생태계가 좀 더 빠르게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이저 기업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페이스북 정도만 관련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했는데 애플이 이제 페이스북의 성공을 보면서 디바이스를 내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AR하고 VR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낼 것 같다고 이제 이번 6월달 루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이제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면서 XR, 마이크로소프트는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거든요. 이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세계,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기조 강연을 맡으면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매튜 보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한데 메타버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코어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냈는데 이게 사이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하고 메타버스 사이클을 같이 엮어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PC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는 IBM PC 컴패터블, IBM PC 호환 기종이 먼저 들어가게 됐죠. 컴퓨터는 연산 칩인데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범용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굴려야 됐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픽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이 부분을 책임을 졌고요.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유선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PC에 랜으로 꽂혀서 갔기 때문에 그걸 잘 제공하는 시스코라든지 뭐 3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더 중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을 포함해서 이제 웹에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표준들, 주로 표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면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표준이나 도구들도 많이 제공이 됐죠. 근데 페이먼트,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페이먼트가 필요한데,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이제 그 미디어 확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활용해서 나라별로, 기업별로, 뭐 산업별로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사실은 페이월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블로그 예를 들어 만드는 사람들, 창작자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리고 뭐 홈페이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식경제 사회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 돌아간 방식이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이거 하드웨어가 아이폰, 안드로이드로 시작을 하고 컴퓨터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통신칩이 중요해서 통신칩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퀄컴이 뜬 거죠. 예,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했던 거. 저전력 설계가 되게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제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가게 되면서 3G 때 시작이 돼서 4G LTE가 보급이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부분의 어떤 소셜미디어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 환경 중요했고요. 버추얼 플랫폼은 사실은 기존의 인터넷처럼 오픈된 쪽의 플랫폼보다는 안드로이드와 iOS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기업의 플랫폼 경제라는 이름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이번에 최근에 구글이나 애플의 이제 독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거와 관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도구라든지 표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긴 한데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안 쓴 단점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플랫폼 경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페이먼트가 또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컨텐츠 서비스는 개인 중심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번째 메타버스 사이클의 주인공들이나 앞으로 어떤 것들이 뜰지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 하드웨어가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과 AR 헤드셋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사이클이 한 5년을 빨리 왔거든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유는 이거하고 관계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3D를 갖다가 잘 처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디텍션을 하고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거를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병렬 컴퓨팅, 병렬 코어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테이션 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제일 잘하죠.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이 그 3D 그래픽을 많이 했었던 칩들이 굉장히 연산을 잘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센왕이 나와서 매일같이 자기네들이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까요? 처리해야 되는 네트워크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5G가 굉장히 빠르게 요구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6G로 빨리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도 하프라이프 엘릭스 같은 거 집에서 할 때요. 다른 건 다 받쳐줬는데 PC도 되고 저것도 됐는데 와이파이 허브가 옛날 거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교체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버추얼 플랫폼은 3D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언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유니티 같은 플랫폼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면서 게임과 컨텐츠 제작이 같이 결합되는 양상으로 이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탠다드하고 도구 같은 경우에는 XR 컨소시엄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히 어디죠?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이런 걸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표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요. 페이먼트 부분은 지금은 이제 각자의 메타버스 별로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NFT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쪽에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움직이는 컨텐츠나 서비스나 에셋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곳들인데 이게 원래 아래쪽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이게 늘어나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하드웨어 더 사고 이렇게 뺑뺑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인데요. 코로나19가 뭘 바꾼 거냐 하면 얘네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하드웨어, 컴퓨터, 네트워킹 지금 다 준비 안 됐잖아요. 아직도. 안 됐다기보다 준비가 덜 된 거죠. 사용자가 적은 거죠. 아직.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언택트로 해서 모바일로 해서 지금 저희 강연도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강요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서비스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먼저 된 거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용자의 행위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먼저 빨리 할 수 있도록 강요되는 바람에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7개 정도의 요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충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제 키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연을 한 30분 정도만 더 듣고 싶은데 저도 사실 이렇게 몰입감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와 미래 산업을 주제로 메타버스 IT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어떤 미래를 메타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한 학기 정도 강연을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을 좀 여러분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모두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 책임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연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모티콘 박수 드릴까요? 예. 지금 제가 쓱 한번 모니터해 보니까 1번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저도 보이고 말씀을 좀 잘 듣는데 채널 2번에 계신 분들은 호응이 병 없네요. 예, 이모티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 바로 로블록스의 조시 애넌 제품관리 리더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블록스 제품 관리 리더를 맡고 있는 조시 애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의 고용 중인 로블록스의 의견을 전체 대변할 수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다양한 인더스트리 범위에서 제가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VR, AR, 3D,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제대로 된 각각의 점을 연결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범위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만의 어떤 식견을 갖춰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3D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메타버스에서 나타내는 디지털한 표현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부분에서 아바타 피델리티라고 하는 얼마나 충실하게 아바타가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을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블록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 피델리티가 우수하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만 있다면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메타버스 역사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2002년 버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의 시초 버전의 메타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대로 메타버스화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아바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진화를 시키지 않고 다시 한 발짝 퇴보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정보가 교환되는가가 성공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이틀 동안은 아예 조금 무시를 하고 메타버스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정보 취합이라든지 수집을 목표로 그때그때 원하는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성의 그런 신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문서에서 전화 음성이라는 것으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으로 보이스 챗이라는 게 들어오죠.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비디오 채팅을 켜놓고 뒤로 가서 뭐 빨래를 잠깐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 같은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음성적인 신호의 통신뿐만 아니라 비디오라든지 얼굴의 비언어적인 기호까지도 소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헤드셋을 보면 착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의 모든 세계와 소통이라든지 연결이 차단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바타는 어떨까요? 비디오 채팅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그 어느 중간쯤 언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몰입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뭔가 VR 안경을 써서 완전히 세계와는 차단되지 않는 그런 중간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그루버라는 분께서 왜 대체 그 VR 안경을 써야 하는가?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사람들과 일반적인 비디오 채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타버스가 처음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바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의 수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런 어프로치가 들어온 것이 이제 2003년 이후입니다.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바타의 피델리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들을 아바타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점점 더 진화가 되었습니다. 회사들이 아바타를 트레이닝시키고 예를 들면 뭐 가상으로 향수를 론칭하기도 하죠. 아바타를 사용해서 향수를 론칭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대체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 원래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살아남고요. 2021년이 됐을 때 거의 6억 달러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컨드 라이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죠. 기존 버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아바타의 충실도, 피델리티가 점점 더 개선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완전히 열어주는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아바타 또는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모션 픽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바타를 보는데요. 그냥 가만히 딱딱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2003년도 정도의 아바타만 있었다면 누가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보고 싶어 할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텐더클로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텐더클로즈라고 하는 그룹은 VR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가깝게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링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경험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Sleep No More라는 이머시브된 몰입된 게임이라든지 플랫폼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의 주제와 관통하듯이 아바타가 바로 메타버스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메타버스를 수익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광고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접근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과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에 들어온다든지 경험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아바타가 어떤 역량을 부여해서 그 역량을 사게끔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바타가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에다가도 과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기술까지는 저희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데도 아직 그 기술의 수준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드림스 같은 기업을 좀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액세스에 과금을 하는 방법은 가끔은 일어나고 있다.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의 역량이라든지 액세서리에다가 수익화를 하는 것은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익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놀고 그리고 중간에 작은 규모로 서로 거래하게끔 하는 게 주요 수익화 채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바타를 더 잘 만들고 어떻게 역량을 추가하고 아바타가 자신들을 개개인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아바타가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갤럭시 폰을 샀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런 갤럭시라고 하는 아이템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돈을 낸다라는 거죠. 아바타를 위해서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최고 규모의 패션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구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블록스와 협력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구찌의 옷이라든지 가방을 디지털화로 렌더링을 시켜서 이거를 한 미화 기준 $5, 한국화로는 한 5,000원 정도겠죠. 이거를 계속 판매를 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더 붙어서 이제 한 $4,000라고 하는 금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구찌 가방이 약 4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디지털화된 가방도 4천만 원에 거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들과 참여자들이 이런 정도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벅스 같은 경우에는 반스가 스케이팅 보딩 월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전체 메타버스 아바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드도 고를 수가 있고요. 자기가 입고자 하는 반스 의상이라든지 액세서리를 구매하게끔 함으로써 브랜드 입장에서는 수익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천만 명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구찌라든지 랄프 로렌 같은 브랜드들을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꾸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도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옷을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레이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구현을 해서 렌더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조합을 시키고 잘 어울리는 의상이 무엇인지 셔츠를 입고 코트를 입고 팬츠를 입고 이걸 다 같이 입어보기도 하고 또 그 위에다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죠. 이 각각의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디지털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피델리티, 아바타의 충실도를 올리면서 아바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액세서리라든지 부품들의 고도화 작업 그리고 수익화라고 하는 요소들이 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주 소규모 거래,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가장 큰 창구이고요. 이것이 아직도 큰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고 디지털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바타가 점점 더 나아지고 더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표현하는 방법이 새로워지고 이걸 통해서 수익화 과정 자체도 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재정 고문이라든지 뭐 금융적인 고문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 이코노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메타버스가 초기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네이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도 있고요, 로블록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세계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D 지오메트리라든지 애니메이션 기능, 아니면 공간 사운드, 물리적인 피직스, 그리고 어떤 물체들이 행동하게끔 하는 코딩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을 해야지만 이 메타버스 세계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유니버설 디스크립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의 기술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브젝트 행동 기반의 펀더멘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 기반 플랫폼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픈 메타버스끼리 상호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시대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기술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지금까지 구매한 제품들을 추적할 수 있는 중앙적인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의 옵션은 예를 들면 뭔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바타가 각각의 플랫폼에서 모든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옵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플랫폼 별의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아바타 역량을 좀
이미 구매했다. 이러한 기능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거 바로 있으시죠?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간의 연결성을 담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술의 옵션들을 제가 지금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가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수익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면 직접적으로 뭐 현실이라든지 화폐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런 구매 내역이라든지 역량의 내역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훨씬 더 확장력을 가지고 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룩이라고 하는 외모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휴머노이드 아바타라고 해서 인간 버전의 아바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3D화를 할 수가 있어요. AI 디멘션 스튜디오에서 인간의 모습을 캡처하고 이것을 3D로 만드는 작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진만 찍어도 이것을 3D 아바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저희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하고 여러 다른 요소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인어공주가 된다든지 뭐 뿔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진화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컨트롤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바타를 더욱더 통제를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키보드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듯이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할까요? 룸이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라든지 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아바타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SDK를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또 로블록스가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2주 전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다른 피델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AI가 실제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페이스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스크린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어느 정도의 AI 관련된 디테일을 좀 추가적으로 만져주는 형태로 AI가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VR로 들어왔을 때는 AI가 어떻게 보면 섬유 요소의 역할을 해서 AI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AR,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의사소통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으면 그럼 아바타가 다시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직제로 의자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조금 제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화면상, VR상, AR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요소, 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는 여러분의 디지털 버전이 있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없는 상태에서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평생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상에 있는 가상세계의 나는 그대로 건재하고 존재하고 다른 존재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발표 말미에 얘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미래가 궁금하시면요. 아바타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모티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아끼지 마시고 조시 애넌 제품관리 리더 로블록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바타스 드라이브 더 메타버스를 주제로 앞으로 메타버스를 이끌어 나갈 아바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뜨거워진 만큼 실제로 아바타의 역할이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뜻깊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여러분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쪽으로 모여주세요. 자,
채널 1번에 계신 분들, 2번에 계신 분들 모두 무대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어주세요. 무대 앞쪽에서 안내하고 있는 진행 요원 아바타분들 같이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번 촬영할 예정이고요. 행사 포스터를 배경으로 한번 찍고 저와 함께 찍고 그렇게 2번 촬영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오시고요. 무대를 등지고 출입문 쪽을 보고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오신 다음에 돌아서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뭐죠? 지금 저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이 포스터 배경으로 찍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안 온 사람들은 지금 켜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이구나. 앞으로 모여주세요. 딱 걸렸죠? 자, 무대 앞쪽에서 무대 등지고 출입문 보고 서주십시오. 자, 행사장에서 실제 기념 촬영하듯이 찍겠습니다. 겹치지 않게 서주세요. 얼굴 나오게. 자, 도의를 완료됐습니까? 채널 1번, 채널 2번 준비되셨나요? 자, 포스터 배경으로 하나. 자, 움직이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움직이는 사람 뭐야? 자, 다음은 저와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포스터보다 역시 저랑 찍는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뛰어오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협조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개막식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반가웠고요. 이 새로운 공간에서 또 메타버스에서 앞으로도 여러 번 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막식이 종료된 뒤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중간 발표회가 바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중간 발표회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란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사회자가 돼봤던 경험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아주 놀라운 경험이고 생소하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경험이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에서 값진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성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티콘 박수.